이준석 후보가 오늘 의원직 제명안 관련한 기자회견 5시, 오후 5시 20분에 열었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노동당 등이 자신의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다 이러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기사를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조금은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집권할 경우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파출소 등으로 언론 보도 통제와 유튜브, 카톡 검열까지 시도하는 현실 강하게 규탄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위선 세력과 싸우는 선봉에 서 있으며 제명 시도는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유권자들의 지지를 좀 호소했고요. 기적은 시작됐다. 저는 죽지 않는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즘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많은 기자회견과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40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경험도 있지만 센스 특히 이런 어떤 그 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는 좀 탁월한 정치인이죠. 네. 이번 대선 토론에도 우리가 봤지만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이준석 다운 어떤 그런 어떤 감각이 또 보이는 건데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결국 이제 유신 독재가 다시 시작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마치 이제 79년도 YS가 그때 당시에 이제 YH 여공 사태였죠. YH 여공. 그때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유신 정부가 이제 YS 김영삼 그때 의원을 이제 제명한 그런 어떤 사례를 이제 연상시키는 유신 독재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측, 즉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 이준석 의원의 어떤 그 징계 결의안을 통해서 그랬는데 참 웃기는 게 막상 여성 그 혐오 발언 그리고 그 불법 도박을 한 이동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사실상 이미 약식명이 500만 원을 받아서 그런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TV 토론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징계 결의안 제명안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사실은 이제 웃기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어떤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언론 어떤 탄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는 것이고 이미 또 공약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 대한 어떤 법관 평가라든지 또 검찰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즉 검사들의 어떤 탄핵을 넘어서 이제 파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이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명실상부하게 이제 훼손을 하면서 독재로 가겠다 이런 어떤 선전포고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공익집에 명시적으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말도 딱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이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좌파 유튜브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보면 자기가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해야 될 첫 번째 일부터 쫙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 2명 임명부터 해서 형사성법 개정 또 그 대법원의 이런 어떤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법원 조직법 개정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어떤 법안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또 이런 어떤 캐비넷 그 장관 어떤 조각 그 섀도우 채비는 그런 어떤 후보까지 지금 계속해서 그 예도에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 세상이 왔다고 완전히 지금 기고만장해 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그 독재 정권의 어떤 출연이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괴물 독재 정권의 출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우려하고 투표로서 지금 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이 범야를 총동원해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제명시키겠다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폭력이죠. 아니 국회 저 발언을 한 것은 저도 네. 잘못이라고 봐요. 과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게 검증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게 그게 윤리로 갈 만큼 엄중한가요? 저는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건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는데 제가 보기 개혁신당 빼고 나면 190석 은 이미 확보가 됐어요. 만일 국민의힘에서 10명 정도만 이탈하면 이준석 후보 진짜 배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이거는 선택받으면 될 문제고 유권자들이 표로 해줄 문제지 그거를 국회에다 소집해가지고 의원 제명안을 상정시켜서 갑니까? 이거야말로 입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이상한 말만 하면은 이제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자신들 검증하자는 얘기였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될 일이고 사실이라면 시인하고 반성하면 될 일인데 그 본질은 싹 묻어놓고 너 그런 말 하면 너 이제 배지 뗄 거야. 근데 190석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10명만 더 하면 극단적으로 가요. 네. 10명만 더 하면 진짜 배지 떨어집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이런 걸 연성 독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입법의 힘에다가 행정의 힘에다가 그냥 사법까지도 가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겨냥한 게 자신을 겨냥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고편이고 이게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보여줄 미래 우리 정치상이다.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보십시오. 아까 이낙연 전 총리를 뭐 거의 파문하다시피 한다거나 뭐 지금 이준석 그 의원을 후보를 뭐 너 이제 선거 끝나면 너 이제 제명시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 권력과 전체주의 사회를 보여주는 일종의 약간 티저 영상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런 게 어쩌면 본질일 수 있다. 우리가 저렇게 무한대의 권력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느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심판할 건 심판한 거지만 이미 파면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던 부분을 가지고 또 다른 내란 세력의 심판이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미래에 대한 그 대선인가. 이게 비전형 투표고 미래형 투표라고 하는데 이게 그 본질에 맞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과도하게 징계에 이제 제명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이준석 후보를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 위협을 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면이냐면 이준석 후보의 말을 공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어떤 잘못을 지금 덮으려고 한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 이런 걸 이제 고발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게 허위사실이 될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공표하고 또 이준석 후보를 지금 제명한다고 이렇게 덤비는 자체가 이걸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준석이가 잘못했고 이재명 아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특히 지금 이제 대선 막판 국면에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그 후보의 장남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죠. 왜냐하면 카리나를 건드렸잖아요. 카리나 씨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굉장해서 이건 덮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양양에서 이상한 또 행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아주 뭐 원룸 같은 데서 조그만 집에서 살고 그다음에 입에 담기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후보 가족 검증이 왜 중요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30대 장성한 아들이면은 영향력을 심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른바 삼홍 트리오 아들 3명이 다 문제가 됐었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은 김현철 씨는 거산의 아들 소산이라고 그래서 당시 뭐 국정에 끼치는 영향이 컸다고 그때 이 두 분의 대통령이 우리 현대사의 거인이라는 이 두 전직 대통령께서 전부 아들 문제로 임기 말에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이 그냥 급전직하였어요. 그걸 검증하자고 하는데 30대 장성한 아들이면은 충분히 또 지금까지 행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분명한 친인척 관리를 넘어서 세심한 이거는 관리가 필요할 그런 아들일 수 있겠다는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다 허위사실로 고발하고 윤리제소에서 배지 떼겠다고 위협하고 이런 게 전체주의죠. 뭐가 전체주의입니까? 저희가 일타뉴스에서 계속 많은 패널분들께서 지금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측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대당 쪽에서는 듣지를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상권 분립 흔들기다 뭐 이제 다 이제 너 이거 말 안 들으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국민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본투표라도 네.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뭐 전 75% 투표율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은 오늘까지 나온 거 한 35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직도 40%의 국민들은 마음을 그러니까 아직 그 투표장으로 안 가셨다고 생각되면은 이 3일 사이에 정말 본질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어떤 그 위장된 그런 표현에 속지 말고 정말 이번 대선이 어떤 성격의 대선인지를 잘 보고 네.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괴물 독재 정부의 어떤 출현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 일부는 우려하시겠지만 그게 이렇게 그 몸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 카리나를 건드린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물론 약간 그 뭐 계층이라든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몸에 탁 와닿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국민들의 투표 어떤 그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하나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민분들한테 가장 와닿았던 그 리스크가 뭐였냐면 법카 사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이제 잘못한 것들이 국민분들한테 가장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연예인, 그러니까 핫한 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을 향해서 이제 성적으로 희롱을 했다든지 그런 댓글을 어떻게 보면 국민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은 덮어질 수 없다. 유시민 작가가 뭐 아무리 물타기를 하려고 했었다 한들 그게 덮어질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좀 가름하겠습니다.